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게임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의 직전 수준인 1.25%가 됐는데요. 주요 외국 은행들은 앞으로 더 공격적인 한국은행의 긴축 행보를 예상하면서 올해 말 1.75%에서 2%대 기준금리를 예측했습니다. 네, 또한 전일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주저앉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투심을 짓눌렀는데요. 이에 이틀 연속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1% 넘게 하락했는데요. 네, 오늘도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 제한에 대한 이 주유소 게임의 룰을 잘 참고하시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복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뭐 LG 에너솔루션 네. 상장에 대한 부분이 네. 기관 쪽 이제 자금들이 일경이 몰렸다. 그러니까요. 또 다음 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마 엄청나게 공모 청약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사실 경쟁률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큰 돈은 벌 수 없어요. 그냥 용돈벌이 정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걸 못 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사람 심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 공부해 하면은 더 하기 싫어요. 네. 게임 안 할 건데 너 게임하지 마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제 LG 에너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사고 싶은데 네.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니까 네.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네. 기업이 상장하는 이슈 때문에 수급이 좀 복잡해서 시장이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인 건가요? 일단 뭐 복합적인 이슈들이 있겠죠. 일단 뭐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사고 싶은데 못 사니까 네. 그 수요가 관련주들의 이동이 된다. 네, 우리 LG 에너솔루션 상장이 다다음 주인데 이걸 사고 싶어도 어차피 경쟁률이 치열해서 살 수가 없으니 이 기업의 부품을 납품했던 업체들, 뭐 계열사들, 관계사들의 이제 시장의 수급이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좀 몰렸던 부분들이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LG 전자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애플과 관련된 부품을 우리 조달할 수 있게 협의를 한다라는 그런 풍문 때문에 어찌됐건 애플과 관련된 이슈 플러스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좀 강한 수급을 좀 가져갔다. 단기적인 수급이 그쪽으로 다 쏠려갔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님께서는 폭탄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연방 정부의 은행 총재가 나는 금리 인상 4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개인의 의사를 표출했을 뿐인데 나스닥 지수가 전일자에 약 마이너스 3%가 넘는 좀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뭐 새롭게 발발한 악재인가? 어차피 연내 3번 하는 것이 기존에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이제 뭐 기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제 미국 증시의 큰 낙폭이 이미 뭐 시장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자산 축소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뭐 이번 주 시장에서는 테마 관련주들, 우리 뭐 시장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의 좀 시장의 움직임이었다기보다는 일단은 2차전지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 LG 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이슈와 테마군들 위주로 시장의 투기성, 단기적인 자금들이 좀 전부 다 몰려갔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잘 공략하셨다면
이번 주에 큰 좀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좀 차익 실현 떨어진 상황이라 다음 주 우리 LG 에너솔루션 상장 모멘텀 어느 정도 관련된 종목들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나면 그 바닥에 위치한 종목군들의 반등 턴을 좀 예상하시면서 LG 에너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장 직전까지 좀 시세 노려보시면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 차익 실현한 관점은 우리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다시 한번 테마 부각될 수 있는 과매도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시장 정리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또 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의 재료들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심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면 이번 1시간 잘 활용하시면서 고민들 모두 다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금요일 또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신나게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이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상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키스트요. 키스트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14,500원에 20%요. 네, 14,500원에 20% 담았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상담은 또 5분 동안 도와드린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예.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그 한번 좀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지고 네, 지금 뭐 그대로 있어가지고 조금 빠졌거든요. 네,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한번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키스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OTT 관련주로 우리 시장에서 테마가 한번 불었다가 네.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전부 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 애플카 관련된 이슈들로 이번 주에 다 이쪽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시장의 수급이. 네. 그래서 OTT 콘텐츠 제작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사실은 지수 빠졌고. 좀 부진한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의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진행해 드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본 기업 같은 경우가 자, 지금 SM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SM 스튜디오스라는 이제 곳에서 이제 우리 케이스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동사가 과거에는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OTT 관련주로 계속해서 실적은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없는데 주가는 자, 올라갔다 급등했다 올라갔다 급등했다 올라갔다 급락했다 올라갔다 급락했다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의 평단가까지는 이 박스권을 등락하는 과정에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좀 빠르게 좀 청산 기회를 노려보고 싶다 하신다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평단가를 더 낮추시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청산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사업 보고서를 좀 몇 가지만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M 엔터테인먼트가 거느리고 있는 상장사가 3개고요. 비상장사가 이제 33개인데, 자, 그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거느리고 있는 이제 상상사 안에 이제 키이스트가 이제 포함이 돼요. 그래서 키이스트가 이제 SM 스튜디오스가 이제 최대 주주로 이제 자리를 잡아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키이스트 자체적인 그런 이제 보유 중인 이제 연예인들도 있겠죠. 자, 보시면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시면은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들을 만들면서 SBS, JTBC, TVN, MBC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 이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이제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상황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업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제 방송국을 상대로 이제 매출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콘텐츠 제작 관련된 이제 업체들이 전부 다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여러 가지 이제 OTT와 관련된 부분으로 TV로 반영되고 이거를 2차 저작, OTT를 통해서 제2의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수익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OTT 테마가 우리 재작년까지 굉장히 좀 뜨거웠었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이동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SM 관련된 이제 계열사기 때문에 이제 회사 자체는 SM에 관련된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나 뭐 방탄소년단이나 혹은 이제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컨텐츠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좀 튀어 오를 수가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지금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부각이 되거나 OTT 관련주로 부각이 되거나 주가가 주기적으로 지금 1년에 한두 번씩 좀 시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코로나 폭락장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 자, 이 회사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 고가, 자, 17,000원까지 좀 시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박스권 상단까지, 자, 지금 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일곱 번째, 즉 24개월 동안 일곱 번째 이제 고가, 단기 고가를 또 기록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자, 평균적으로는 3에서 4개월마다 자, 17,000원까지는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밑으로 저는 이제 11,000원 구간, 그리고 10,000원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자, 직전 이번에 12월 달 지수 폭락하면서 만들어진 저가가 11,5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진 이제 우리 2020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OTT 관련주로 부각되기 전에 막대한 매기가 유입되기 전에 저점이 1,300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300원 라인과 11,500원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금 이 종목이 추세 상단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이거 조금 크기를 좀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에서 비중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17,500원까지 목표로. 여기 주기적으로 시세 나오시는 거 보이시나요, 시청자님? 네. 네, 우리가 17,500원이 이제 일단은 목표가를 설정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대응은 가능한 11,500원 부근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좋고, 평단가 낮추신 비중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평단가에서 절반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2차 목표가 17,500원 구간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이머를 도입하니까 또 굉장히 좀 긴박감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 텐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계속해서 상담 접수해 주셔도 좋고요. 또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위원님과 또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N게임이요. M게임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9,200원에 10%요. 9,20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9,200원이시면은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참 됐어요. 한참 또 네. 그러면은 수익 좀 보셨어요? 네네 팔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들 한참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M게임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께 한번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위원님 M게임 종목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M게임이 네. 사실은 이제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네. 게임주들이 그런 이제 행운이 터졌어요. 네. 게임의 새로운 패러다임. 돈을 벌게 해주겠다. 자, 너네 게임 재밌어서 하니? 아니야. 이제는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줄게. 라는 그런 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글로벌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네. 게임으로 돈을 번다? 게임을 과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템을 사려면은 우리 현질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네, 돈을 써서 게임의 아이템들을 구매해서 점점점 강해지는 뭐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게임 유저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게임, 아이템, 뭐 캐릭터, 우리 부동산, 성 이런 것들을 다 NFT화 시켜서 이제 현금으로 다 이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플레이 투 언이라는 P2E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작년 하반기 우리 주식시장을 좀 강타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 코로나 언택트 비대면 관련된 그런 수혜주로서 주가가 2,000원에서 작년 우리 6월 달까지만 해도 9,000원까지 이미 주가가 4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 4배 올라간 이후에 이 고가를 다시 한번 뚫어낼 수 있었던 모멘텀이 바로 NFT.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우리. 네, 여보세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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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제 이 고가를 뚫어내면서 NFT 관련주로 좀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은 시청자님이 여기서 좀 굉장히 잘 공략하신 것 같아요. 네, 수익이 아마도 50% 이상 수익 나셨을 것 같은데. 조용해봐.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50% 정도 수익 나셨는데 못 파신 거죠? 예, 예. 네. 일단은 주식이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번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차익 실현 떨어지는데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 이거는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미 주가가 2,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7배 정도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한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 윗골이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진다 한다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 그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고가, 자, 14,000원 라인이 우리 매도하기 좋았던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시장에 매기가 전부 다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 LG 에너솔루션 상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애플카 관련된 이슈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고점도 계속 내려가고 저점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이제 시청자분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만 저는 자 이제 9,300원, 네 9,300원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평단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좀 추가 시세 노려보시는 거 권고 드리는데 그 근거는 자 여기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자 이때 거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가 얼마보다 높을까요? 평단가가 자 시가가 9,600원입니다. 즉 이날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의 평단가가 9,600원보다는 높은데 이 9,600원과 9,300원과 이 9,200원 구간을 깬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들이 주가를 들어 올려서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9,600원과 9,200원, 9,300원 이 구간의 지지 구간은 M게임 종목이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켜준다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목표가 우리 11,300원 그리고 12,300원 구간 자, 이 구간을 이제 단기 목표가로 해서 자, 우리 시청자분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박스 상단에서 청산기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15,000원까지 갔는데 왜 11,000원, 12,300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시냐에 대한 답변은 자, 이렇게 지금 거래대금 터진 이 장대양봉의 캔들의 종가가 자, 12,300원입니다. 이때 많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이제 거래 진행했던 사람들이 12,300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이 평단가가 왔을 때 본전 탈출해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차익 실현 떨어지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럼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에 모두가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수익권이시지만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려있는 이 12,500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는 매물벽이 굉장히 높은 저항 구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 추세선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자 낮게 설정해서 11,300원, 12,300원 구간에서 차익권점으로 대응하시고 그리고 지지선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9,200원, 9,300원 그리고 이 구간 자 9,600원 이탈하면 내가 본전권이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또 미니어님 시간 굉장히 또 정확하게 잘 맞춰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 타이머 도입하기를 굉장히 또 잘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M게임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절반 수익 안전하게 챙기고 나머지 가져가 보자라고 진단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SK 사이오바이오스요.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종목이시죠? 네. 지금 매수는 얼마에 하셨을까요? 22만 500원이요. 비중은 얼마나 싣고 계세요? 20%요.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지금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최근에 매수하셨고요. 네. 네. 또 올해 상반기 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 네. 종목이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많이 궁금하세요? 지금
노아웨스는 저기 된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계속 떨어지길래 예. 이게 다시 좀 올라올 수 있는가 해가지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그래도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아직 네. 크게 손실권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정말 국내에 이제 백신을 만들든가 네. 아니면 이제 노바백스의 백신을 잘 유통해서 좀 많은 전 세계 인구를 좀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좀 선두적인 자리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회사 자체가 자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서의 좀 시세가 분출된 시점이 사실은 자 이제 작년 우리 11만 원 정도 선에서 36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여기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 네. 지금은 고가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좀 우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자 과매도 구간에서 이게 주가가 빠졌을 때 바닥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주요한 저항 라인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이 대시세 초입에 공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 사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공략하신 이유는 이 주식이 36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마이너스 30% 빠졌으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아마 예상을 해서 여기서의 상승을 전망하면서 좀 공략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맞습니까, 시청자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시청자분께서 이제 고점에서 공략하지 않고 그래도 30% 빠진 구간 과거에 이 지지 구간을 체킹해서 좀 공략을 잘 하셨다라고 좀 평가를 하도록 하는데 자, 오늘 빠진 이유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방적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회사가 건실한 회사예요. 이 회사의 주주를 보니까 SK 케미칼이 지분 68%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 5%,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자사주일 건데 자사주에서 5%, 총 지분을 78%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회사의 가치가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주주가 지분 8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 우리 지분 관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가총액이 16조 정도가 됐는데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는 3조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무겁지만 유통 주식수는 3조도 안 되는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는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자 그 매물이 막 돌파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구간들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으로 앞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의 지금 손실 구간이 마이너스 5%, 뭐 6%, 7% 정도가 되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지금 배터리, 애플카 이쪽으로 다 수급 빠졌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시점. 아마도 저는 이제 다다음 주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될 때 당시에는 상장되면 불나방처럼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고가에서 LG 에너지솔루션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다시 바닥에 위치한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 턴이 좀 도래하게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제 수급 자체가 단기적인 수급, 뭐 이렇게 투기성인 자금들이 전부 다 애플카, LG 에너지솔루션. 그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되면은 관련된 테마들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고 사고 싶었던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기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동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SK 바이오팜이 자 과거에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자 일주일 동안 뭐 따상의 상한가에다가 막 급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자 결국에는 27만 원짜리가 지금 9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또한 상장 직후에 일주일 동안은 주가가 세게 튀어오를 수 있다. 하지만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주가가 조정받게 되면은 그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다 쏠려갔던 부분들이 지금 바닥에 위치한 테마. 오늘 가장 큰 조정을 받은 자, 바이오 관련주들 위주로 바닥에서 반격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에서 저는 일단은 이제 기간적인 관점에서는 자, 이번 달 말에 이제 상장 모멘텀이 다 이제 소멸되고 나서
한 2월, 3월 달 정도까지는 좀 보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근 공시 내용들 몇 가지만 좀 함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솔루션이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노바백스라고 이제 체결한 부분들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똑같은 거죠. 자, 똑같은 거고. 자, 위로 올라가 보면은 투자 판단 관련해서 주요 이제 경영 사항에 대한 부분 1월 12일자 나온 공시 내용들을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바백스 국내 코로나 백신 품목 허가 획득이라는 우리 공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랑 모더나입니다. 근데 이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품목 허가 획득한다라는 모멘텀이 획득했으니까 앞으로 수입이 되겠죠. 그 모멘텀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관점에서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10초만 더 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9만 원간 위원님. 지수선 잡고 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유소 게임이다 보니까 룰은 룰이기 때문에 바로 화면이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종목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공시 내용, 그리고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정말 복합적으로 봐주셨거든요. 말씀해드린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드리는 위원님 정말 잘 없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또 장중에도 실시간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400원에 50%입니다. 네, 18,400원에 비중 50%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이 꽤 되시네요. 예, 좀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한 몇 개 올렸습니다. 한 번에 50% 비중 담으신 건 아니죠? 한 두 번 정도 담았습니다. 두 번 정도 나눠서 담으셨고요. 네. 하나 시스템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이 주로 궁금하세요? 뭐 실적도 좋고 네. 새로운 그 신사업도 이렇게 잘 해나갈 거라고 예측가 기대가 많는데 주가가 네. 이래 전혀 지금 이제 바닥을 제가 좀 올라가는 거는데 네. 이게 앞으로 좀 이렇게 중기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지 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지 싶어서 네. 궁금하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또 중장기적으로 좀 오래 가져가 봐도 좋을 종목일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하나 시스템 이제 뭐 방산주로 아마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공략하신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실적도 방산에 괜찮아지고 신사업이라는 그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해가지고 네네. 기록적으로 실적이 있으면서 신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상당히 좋은 주식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네네. 좀 이렇게 너무 단기적으로는 안 맞는데 너무 이렇게 안 움직이고 해가지고 지금 좀 마음의 고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단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이제 회사를 잘 평가하신 건 맞습니다. 이 회사 주주에 대한 명부를 보면은 체킹해 보도록 하면은 자, 대주주가 굉장히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요. 나쁜 회사면은 들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60%, 우리 사주로 7%, 국민연금공단이 6%. 자, 국민연금이 들어왔다라는 건요. 정말 엄청난 검증을 통해서 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하는데 안 좋은 회사에다 투자할까요? 아니거든요. 망하지 않을 회사, 성장할 회사, 우리 국민연금을 불려갈 수 있는 회사한테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삼성전자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9만 원에 사면 수익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 터지고 4천 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영역대까지 빠진 거죠. 청산 가치가 굉장히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폭락장이라는 위기 사태에서 자, 방산이 중요한가? 바이러스가 더 위기 상황이다. 라는 취지에서 주가가 4천 원까지 무너졌는데 이게 자, 회사 실적 좋아지고 우리 방산
관련된 이슈들 우리 시청자님이 판단하신 그런 모멘텀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2만 원까지.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주식은 자, 폭락했을 때 바닥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저가에 사서 여기서 수익 중장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4,000원짜리가 17,000원까지 4배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2만 원까지 5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익 중장기로 비중 50%까지 실어서 들고 갈 만한 뭔가 정말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저는 사실 비중 5에서 10% 정도 비중을 남기고 나머지는 본전과 2만 원 구간까지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5배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폭발하고 자, 어디가 한계점인지 체킹해보도록 하니까 자, 19,000원에서 21,000원, 19,000원에서 21,000원,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이 자, 3번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자, 이 주식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방산 관련해서 무기 수출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것이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 앞으로 우주 항공 산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밝혔을 때 주가가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자, 19,000원과 자, 21,000원을 계속해서 돌파 못하고 어떻게 됐죠, 시청자님? 주가가 빠졌는데 자, 그 빠졌던 라인들이 자, 16,000원 영역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고점 라인대에서 이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은 자,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 네, 여기 올라갈 때 중장기적으로 여기를 뚫어내고 2만 원 돌파하고 3만 원, 4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2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2만 1,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빠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시청자님 평단가에서 19,000원까지 왔을 때 절반 덜어내고 그 다음에 2만 원, 2만 1,000원까지 비중 5% 남기고 전량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정말 나머지 5% 부담되지 않는 비중으로만 위로 추가 시세를 노려보시는 게 버틸 수 있다. 이거 지금 급등락이 이렇게가 막 몇십 퍼센트의 급등락이 나오는데 자, 이걸 비중 50%로 들고 가기에는 우리 과거력을 봤을 때 너무나 좀 큰 좀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당사의 이제 방산 부분은 자, 네이다로 구성되는 이제 감시 정찰과 이런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상 무기 체계, 해양 무기 체계, 항공 우주 체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ICT와 관련된 그런 이제 전자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서 매출액이 29% 발생됩니다. 무기를 납품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님 군대 당연히 다녀오셨겠지만 군대 안에서도 체계가 있습니다. 미사일 방공 체계나 지금 군대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방산주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면은 주가 상승할 모멘텀이 있고요. 지금 러시아에서 또 전쟁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는 시청자님 평단에서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2차원 표가 2만 원, 21,000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위원님 지금 저에게로 또 샷이 넘어왔습니다. 네, 또 민경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정 가득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위한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5분 제한 시간 내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예, 모헨지고요. 모헨즈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550원에 30%입니다. 예, 5,550원의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헨즈 종목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요. 네네. 많이 되진 않으셨네요. 예. 예, 어떤 부분이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그래도 부동산 정책주로 네. 좀 약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좀 매출도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또 새만금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매수를 해봤는데 매수한 이후부터 그냥 계속 떨어지네요. 그냥 물론 그러니까요. 기술값도 지금 있지만. 거래량도 상당히 네, 좀 죽어 있는 거래량이 아예 없고요. 모습인데, 예, 예. 네, 이 모엔즈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 자료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모엔즈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시청자님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의 이제 과거력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우리 정치 테마주로 과거에 좀 엮인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레미콘을 만드는 업체고요. 자,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우리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자, 레미콘과 건설 자재, 레미콘의 원재료를 만드는데 매출액이 거의 98.66%. 그냥 레미콘의 그런 가격과 시멘트와 그냥 결을 회사의 운명을 같이 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하는데 뭐 필요하죠? 시멘트 필요하고 레미콘 필요하고 고속도로 깔든 뭐 철도를 깔든 인프라를 구축하든 레미콘은 정부 정책에 아파트를 짓든 간에 뭘 짓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레미콘을 어떤 이제 이렇게 업체들을 사용할 것인가? 그 지역에 있는 레미콘 업체들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제 모엔즈의 이제 과거력을 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가 자, 2017년도 당시에 좀 운이 좋게 좀 정치 테마주로 과거에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광고가 떴네요. 자, 이게 10,000원까지 과거에 좀 시세가 나왔다가 자, 2018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에 자, 이때 당시에 3월달, 4월달, 5월달 이제 우리 뉴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만나서 악수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만나서 악수했을 때 그때 이제 북한에다가 인프라 깔아주는 모멘텀을 가지고 또다시 주가가 10,0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된 과거력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시세를 지금 전부 다 반납한 바닥 2,000원까지 80% 이상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 영역대가 자, 이 구간입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4,300원, 4,500원 구간이 이 종목이 코로나 터지고 만들었던 이 박스권 구간에서의 저는 이제 추세 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자, 코로나라는 위기 사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2021년도 연초 이 종목의 좀 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져서 과거의 상승분은 반납한 저점이 2,000 정정하겠습니다. 4,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바닥을 만들어줬고 지금은 일봉상 추세 상단이냐 하단이냐를 따져봤을 때 추세 하단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은 자, 오히려 지금 주가 시청자 여러분 평단이 지금 얼마죠? 자, 5,500원이신데 자, 5,000원 밑으로 빠지면 저는 이제 4,300원 손절 잡고 4,500원에서 5,000원 영역대는 오히려 빠졌을 때 우리가 버텨야 되는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 여유가 있다면 추가 대응해서 다음번에 이제 튀어오르는 시점에 청산 기회를 노려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저는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5,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500원 만약에 추가 대응을 안 한다면 본전 탈출인데 만약에 추가 대응을 한다면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5,5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의 수익을 챙기고 청산할 수 있다는 좀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이 회사가 충남 천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상장사들 중에서 충남 천안, 파평윤씨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기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3월달 대선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1월달이고 대선 전 한 번 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등했다라는 이슈가 있다면 우리 천안이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런 고향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파평윤 씨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제 충남 이제 천안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천안 소재 상장사들이 윤석열 관련된 이슈로 과거 8,000원까지, 7,000원, 8,000원까지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데 자, 대선 끝나면 정치 테마주로서의 모멘텀은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대형 SOC 정책주로서 좀 시세 분출된다면 5,500원 좀 청산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자, 본 종목은 4,500원, 4,300원을 깨지 않을 시에는 1차적으로는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좀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엔즈 회사에 뭐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뭐 회사 이제 뭐 실적 이제 잘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회사의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크게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이유가 정치 테마주. 우리 뭐 정책주 SOC 대선 앞두고 그런 이제 새만금을 짓는다든가 고속도로를 깐다든가
그런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이제 급등락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평단가 낮추시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님 5,500원 덜어내고 남은 일부 비중 5% 미만의 비중으로만 우리 대선전 한 번 더 이제 마지막 피날레 슈팅 나왔을 때 차익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3월달 대선 끝나서 다시 우리 4,000원 초반대까지 무너지면 여기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가시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민경철 위원님께서 이제 여유 있게 마무리하는 또 이 적응이 또 완벽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한에 대해서. 네, 5,000원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5,500원 선에서 탈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드렸으니까요.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브. 하이브 종목이시고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네, 38만 250원. 38만 250원에 비중은 얼마나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12%요. 12%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8만 원 선이면은 지금 한창 엔터주가 잘 나가던 작년 11월경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네. 네, 좀 매수가가 높으셔서 38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28만 원 선까지 내려와서 많이 좀 속상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12% 비중이시면은 중간에 추가 매수 한번 하셨어요? 네네. 아, 추가 매수 한번 하셨고 오늘은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이게 매수가까지 가겠죠?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가장 네.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하이브 또 38만 원 선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올라와야 될 텐데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아, 네, 일단 시청자님 하이브라는 주식이 사실 그 전에 빅히트였거든요. 네. 이게 지금 환불되냐는 문의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종목이에요. 주식 매수하면 주식도 환불이 되나요?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하이브가 방탄소년단 뭐 이렇게 IPO 하면서 네. 사람들이 하이브 여기 고가에서 샀어요. 35만 원, 34만 원. 네. 근데 이게 바로 자 35만 원짜리가 한 2주 만에 14만 원까지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막 3분의 1 토막 가까이 조정을 과거에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해서 샀던 사람들이 환불 안 되냐고. 예. 굉장히 이제 문의가 많았던 이제 주식이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자 2020년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해가지고 13만 5천 원에 이제 공모가 형성이 됐던 종목이에요. 자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고 이 종목의 사기 좋았던 구간은 사실은 이 공모가까지 빠졌던 폭락한 지점이었습니다. 네, 13만 5천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다졌던 구간 여기와 여기가 이 종목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스윙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13만 원짜리가 42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네. 그냥 바닥에서 사면은 흔들리지 않는 침대 에이스처럼 그냥 내가 이 몇십 퍼센트 수익 나 있으니까 몇백 퍼센트 수익까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데 지금의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여기 이제 38만 원 정도. 자, 우리 이거 공모 참여한 자들 평단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3만 5천 원. 네. 자, 13만 5천 원에 공모 청약한 사람들은 38만 원이면은 3배가 수익입니다. 3배. 이분들이 바닥에 샀던 물량들을 고점에서 3배 수익 내고 차익 실현하는 시점에 고가에서 좀 추격 매수를 좀 진행하지 않으셨나 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어디서 저점이 다져질 것인가?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대감, 뭐 연말에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콘서트 열면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으로 매출액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우리 갑자기 위드 코로나 정책 오미크론 확산되고 막 이렇게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델타에 초점을 맞춘 백신이었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돌파 감염이 발생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엔터나 공연이나 위드 코로나의 결을 같이 하는 종목군들이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과거에 이제 저점 라인이었던 자, 25만 원 구간이 좀 이 종목의 주요한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과거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평단가가 13만 원이었고 그들이 고가에서 3배 이상 수익 낼 수 있었던 그 타점에 이 종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 고점에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지 않으셨나라는 좀 우려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건 이 종목이 과거에 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서 갔던 자, 이 구간들 자, 과거에 이 직전의 고가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자, 여기를 지지해줬습니다. 그 가격대가 25만 원이에요. 자, 과거의 이 한계점 저항받고 돌파 못했던 구간을 뚫어내니까 이 구간이 25만 원이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25만 원에서 정확하게 가격대가 지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즉 25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우리 뭐 38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뭐 32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수준의 기술적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25만 원을 깬다면 이 주식이 큰 그림에서는 12만 원에서 올라왔던 만큼 이 밑으로 낙폭도 크게 좀 열려 있을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관점에서 25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기술적 반등 좀 노려보시는 걸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가 2021년도 12월 9일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됩니다. 당시에 이제 발행한 가격이 이제 30만 4천 원이에요. 자, 이거 이제 230만 주 곱하기 자, 유상증자 발행 받은 가격이 30만 4천 원이기 때문에 자, 이걸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 4천 원. 자, 그러면 자, 이때 12월 9일 이때 연말에 우리 하이브 유상증자 참여한 자들이 이만큼의 물량이 지금 투여가 됐어요. 평단이 3만 원입니다. 3만 4천 원입니다. 자, 억, 10억, 100억, 1000억 이 7천억 큰 손들에 대한 평단가가 3만 원이라는 부분은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나만 물려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얼마? 자, 7천억에 대한 큰 손들도 평단가가 자, 30만 원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7천억이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만 원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 30만 원 위로 35만 원, 37만 원 목표로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거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7만 원 목표로 분할 매도 권장해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또 종목 상담은 또 여기까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5분 시간 제한을 도입해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또 텐션감 있고 또 긴장감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좀 어떠셨어요? 아, 너무 아쉽네요. 뭐 혹시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소리 안 나가고 제가 혼자 이거 떠들었나요? 아닙니다. 네, 시간 오늘 또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네, 마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리 하이브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5만 원, 27만 원 구간 깨지 않을 시에는 7천억에 대한 평단가, 네, 우리 30만 원이니까 30만 4천 원이었으니까 그 위로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앞전에 35만 원, 종목 상담에 37만 원 구간 목표로 좀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덧붙여서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다니 제 말씀은 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이 시장에 대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는 시장이 굉장히 거였거든요. 불확실합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폭등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바닥에 사거나 대시세 초입에 사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요.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바닥이 뭔지 대시세 초입이 뭔지 두 가지를 확실하게 배워서 우리 그렇게 실천해서 큰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란톡 들어오시면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부터 또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